불륜 막장 복수극입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산부인과 병원 VIP 병동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302호 병실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윤도현은 복도 끝자락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현은 35살로 유명한 세명병원 이사장의 외아들이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의사라는 직업까지 더해져 누구나 부러워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더욱이 3년 전 대한민국 10대 재벌가 중 하나인 성진그룹 회장의 외동딸 이서연과 결혼하면서 사회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졌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병실 안에서는 오지은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다. 지은은 29살로 도현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 긴 생머리와 도톰한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해 보이는 눈매가 매력적인 여자였다. 2년 전 도현과 지은의 관계는 우연한 야근에서 시작되었다. 바쁜 수술 일정 때문에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있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으로 발전했다. 지은은 도현에게서 아내 서연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었다. 서연은 재벌가의 딸다운 차갑고 완벽한 여자였다. 모든 것이 계산적이고 품이 있었지만 그만큼 거리감도 있었다. 반면 지은은 따뜻하고 자연스러웠다. 도현이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었고 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지은이 나왔다. 출산 후에 창백한 얼굴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도현 오빠, 우리 아기 정말 예뻐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은 지은을 바라봤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낳았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6개월 전 지은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날 밤 지은은 도현을 병원 옥상으로 불러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순간 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결혼한 남자가 불륜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단호했다. 이 아이는 오빠 아이예요. 책임져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은에게 이 아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도현과의 미래를 보장해줄 희망이었다. 도현은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아내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혼할지 아니면 지은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할지. 하지만 두 선택 모두 불가능했다. 서연은 성진그룹의 외동딸이었고 그녀와의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두 집안의 연합이었다. 만약 이혼한다면 병원 경영에도 타격이 클 것이었다. 그렇다고 지은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할 수도 없었다. 이미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는 자신의 피를 나눈 첫 번째 자식이었다. 서연과의 3년 결혼 생활 동안 아이가 없었던 도현에게 이 아이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결국 도현은 두 개의 삶을 선택했다. 겉으로는 서연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은과 아이를 은밀히 돌보기로 한 것이다. 지금 병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보는 도현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이 아이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아기 이름은 뭘로 할까요? 지은이 물었다. 유준이 어때? 도현이 대답했다. 유연할 유, 준수할 준. 지은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윤유준. 좋은 이름이에요. 그 순간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서연이었다. 도현은 잠시 머뭇거렸다. 여보, 지금 어디야? 저녁 준비했는데. 도현은 지은을 바라보며 거짓말을 했다.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은 도현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서연은 완벽한 아내였다. 시댁을 잘 모시고 사교계에서도 품격 있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만큼 부담스럽기도 했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무게감이 그를 숨막히게 했다. 반면 지은과 함께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 자신이 될 수 있었다. 의사가 아닌 그냥 한 남자로서, 재벌가 사위가 아닌 그냥 도현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오빠, 집에 가봐요. 서연 언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은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아쉬움과 질투가 숨어 있었다. 지은에게 서연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거대한 벽이었다. 언젠가는 그 벽을 넘어서서 도현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도현이 병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지은이 창문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도 함께. 그 모습이 도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한편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던 서연은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도현의 행동이 예전과 달랐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도 생겼다. 무엇보다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서연은 28살로 성진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 그녀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외모, 교양, 능력까지 흠잡을 데 없는 여자였다. 하지만 그만큼 감정 표현에는 서툴렀다. 도현과의 결혼도 사랑보다는 두 집안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은 진심으로 도현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가 자신의 첫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도현의 변화를 느끼면서 서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도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를 맞이했다. 고생했어요. 어떤 환자였어요? 교통사고 환자였어. 수술이 좀 복잡했네. 도현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연은 도현을 바라봤다. 그의 옆얼굴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남편의 불륜녀가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가 앞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도현 역시 잠들지 못했다. 오늘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다. 두 여자, 두 가정, 그리고 숨겨야 할 비밀까지.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지은이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야심과 희망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 아이야말로 자신이 윤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서연을 밀어내고 도현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열쇠였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아이를 둘러싸고 벌어질 치명적인 비밀과 배신, 그리고 복수의 소용돌이를.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도현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낮에는 성실한 남편이자 병원의 유능한 의사로, 밤에는 지은과 아기 유준이를 돌보는 아버지로 살았다. 이중 생활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묘한 충족감도 느끼고 있었다. 매일 아침 도현은 서연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서연은 여전히 완벽한 아내였다. 정확히 7시에 차려지는 아침상,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셔츠, 그리고 하루 일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도현은 그 완벽함 속에서 답답함을 느꼈다. 서연과의 대화는 항상 예측 가능했다. 병원 일, 사교 모임, 집안 경조사 등 실용적인 내용들이 전부였다. 감정적인 교감이나 진솔한 대화는 거의 없었다. 오늘 저녁에 아버님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서연이 말했다. 새로 부임한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만남이래요. 알겠어. 몇 시에? 7시에 롯데호텔에서요. 정장 차려입고 가야 해요. 이런 식의 대화가 그들의 일상이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은과 유준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도현은 먼저 지은을 찾았다. 그녀는 산후 휴가가 끝나고 다시 근무에 복귀했지만 예전과는 달라 보였다. 아이를 낳은 후 더욱 여성스러워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유준이 어때?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어젯밤에는 새벽 3시까지 안 잤지만요. 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도현은 죄책감을 느꼈다. 아이가 밤새 울어도 자신은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다. 지은이 홀로 육아의 모든 부담을 감당하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더 도와줘야 하는데. 괜찮아요. 이해해요. 지은의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지내야 할까? 언제쯤 도현이 서연과 이혼하고 자신을 정식 아내로 맞이할까? 유준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회였다. 점심시간에 도현은 지은의 원룸을 방문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지은이 정성스럽게 꾸며놓았다. 아기용품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유준이는 요람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도현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피를 나눈 첫 번째 자식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유준이의 작은 손가락이 도현의 손가락을 잡는 순간 그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지? 지은이 도현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응. 정말 기특해. 오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도현은 아기를 자세히 살펴봤다. 아직 갓난아기라 뚜렷한 특징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확실히 자신과 비슷한 면이 있어 보였다. 그때 지은이 도현에게 다가와 안겼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요. 유준이에게도 아빠가 필요해요. 도현은 할 말이 없었다. 지은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줘.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1년? 2년? 지은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도현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도현은 지은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서 서둘러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은과 유준이에 대한 걱정이 계속되었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식사 자리에서 도현은 기계적으로 웃음을 지으며 대화에 참여했다. 장인어른인 성진그룹 회장과 시아버지인 윤희 사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까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었다. 도현이가 요즘 병원 일로 바쁘다고 하던데 몸 관리 잘 해야지. 성진그룹 회장이 말했다. 네, 아버님. 건강 관리 잘 하겠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봤다. 이런 자리에서 도현은 항상 완벽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하며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낳은 사실을 안다면 과연 이렇게 대해줄까?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이 말했다. 오늘 오빠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도현은 깜짝 놀랐다. 자신이 그렇게 티가 났나 싶어서였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병원 일도 많고. 서연의 배려에 도현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연은 도현의 변화를 더욱 확실히 느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 후에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대화도 줄어들었다. 더욱이 도현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빈도가 늘어났다.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도 많아졌다. 병원 일이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서연은 여자의 직감으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다. 한편 지은은 원룸에서 혼자 유준이를 돌보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도현의 마음을 완전히 자신 쪽으로 돌리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도현의 아내 서연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성진그룹 회장의 외동딸, 이화여대 불문과 졸업, 파리 소르본 대학 석사 과정 수료. 완벽한 스펙을 가진 여자였다. 사진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차가운 미인형으로 품격과 지성이 동시에 느껴지는 외모였다. 지은은 순간 위축감을 느꼈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나에게는 유준이가 있어. 지은이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이는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아무리 서연이 완벽하다 해도 도현의 아이를 낳지는 못했다. 3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약점이었다. 지은은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서연과 직접 맞닥뜨릴 날이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했다. 도현은 매일 이런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낮에는 완벽한 남편과 의사로, 밤에는 지은과 유준이의 보호자로.
하지만 이런 삶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두 여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서연의 의심스러운 시선과 지은의 재촉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도현은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그는 아직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두 삶 모두 포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우유부단함이 결국 모든 것을 파국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다. 유준이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 도현은 처음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은의 원룸을 방문한 어느 일요일 오후 아기를 안고 있던 도현은 문득 유준이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갓난아기 특유의 어두운 눈동자가 아니라 조금 더 밝은 갈색빛을 띠고 있었다. 도현은 자신의 눈동자를 생각해봤다.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이었다. 지은의 눈도 비슷했다. 하지만 유준이의 눈은 확실히 달랐다. 호녀라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밝은 갈색이었다. 지은아, 유준이 눈동자가 좀 밝은 것 같지 않아?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기들은 처음엔 그래요. 자라면서 점점 진해질 거예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다. 의학적 지식으로는 신생아의 눈동자가 성장하면서 진해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 정도로 밝은 색은 흔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현은 그 의문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아직은 아기가 어렸고 무엇보다 지은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을 속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한편 서연은 남편의 변화를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도현은 예전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병원에 나가는 빈도가 늘어났다. 무엇보다 그녀와의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서연은 도현이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대화 내용이 들렸다. 응, 유준이 잘 자고 있어? 미안해, 오늘 못 갔네. 내일은 꼭 갈게.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준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그리고 그 대화의 톤이 단순한 업무 통화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너무나 다정하고 사적인 목소리였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는 유준이라는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다음 날 도현이 병원에 간 후 서연은 그의 서재를 뒤져봤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연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아기용품 영수증들이었다. 기저귀, 분유, 아기옷까지.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구매한 것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금액들이 상당했다는 점이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도현에게 다른 여자가 있고 그 여자는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을, 그리고 도현이 그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도현이 돌아왔을 때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아 있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한편 지은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다. 유준이가 성장하면서 양육비도 더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도현과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지은은 도현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오빠, 이번 주말에 유준이랑 함께 놀이공원 갈까요? 놀이공원? 너무 눈에 띄는 거 아냐? 괜찮아요. 일산 쪽으로 가면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도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유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립기도 했고 무엇보다 지은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 주말 도현은 서연에게 의료진 워크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서연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일산의 한 놀이공원에서 도현과 지은 그리고 유준이는 평범한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다. 지은은 도현의 팔짱을 끼고 다녔고 도현은 유모차를 밀며 아빠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도현은 또 다른 의문을 품게 되었다. 유준이가 자신과 닮지 않았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눈동자뿐만 아니라 코 모양, 입술 모양도 자신이나 지은과는 달랐다. 지은아, 유준이가 누구를 닮은 것 같아? 도현이 물었다. 오빠를 닮았죠. 특히 잘 때 표정이 똑같아요. 지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도현은 여전히 의문이 들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준이는 자신을 닮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오늘 본 유준이의 얼굴과 비교해 봤다. 역시 닮은 점을 찾기 어려웠다. 도현은 인터넷에서 친자 확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받을 용기는 나지 않았다. 만약 유준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지은은 자신을 속인 것일까? 하지만 그럴 이유가 있을까? 지은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한편 서연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성진그룹 회장의 딸답게 그녀에게는 충분한 자금과 인맥이 있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은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남편이 병원 간호사 오지은과 불륜 관계에 있고 그 여자가 3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현이 정기적으로 지은의 원룸을 방문하고 아기용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주말에는 함께 외출까지 한다는 것이었다. 탐정이 제공한 사진들을 보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놀이공원에서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그날 밤 서연은 도현을 기다렸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여보, 얘기 좀 해요. 도현은 서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다. 혹시 들킨 것은 아닐까? 오지은이라는 간호사 아세요? 그 순간 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마침내 들킨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모든 것을 폭로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다. 단순히 남편의 불륜을 추궁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무슨 소리야? 병원의 간호사가 얼마나 많은데. 도현의 변명을 들으며 서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승리할 사람은 자신이 될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도현은 친자 확인에 대한 의문을, 서연은 복수에 대한 의지를, 그리고 지은은 도현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한 전략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곧 드러날 충격적인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의 질문에 도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오지은이라는 이름이 아내의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이미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오지은? 병원에 그런 이름의 간호사가 있나? 워낙 직원이 많아서. 도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서연은 남편의 반응을 차갑게 지켜봤다. 평소 침착한 도현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의 거짓말을 듣고 있으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요? 그럼 유준이라는 아기는 누구예요? 이번에는 도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서연이 여기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서연아,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이 뭐가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3개월 된 아기의 아버지 노릇을 하시면서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거죠? 도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이상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서연은 남편의 사과를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미 며칠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분노와 슬픔은 이미 차가운 복수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서연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은이가 임신했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서연이 도현의 말을 끊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어쩔 수 없었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었고, 저와 함께 살면서 그 여자와 아이를 돌보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도현은 할 말이 없었다. 서연의 말이 모두 맞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모든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이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사랑해. 지은이와는 다른 감정이야. 사랑해요? 서연이 비웃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면서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는 게 사랑이에요? 서연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탐정이 찍은 도현과 지은 그리고 유준이의 사진들이었다. 놀이공원에서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진을 본 도현은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다. 한편 지은은 자신의 원룸에서 불안해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도현의 기색이 이상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자주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였다. 혹시 서연이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불안한 것은 도현이 유준이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예전에는 사랑스러운 눈빛이었는데 최근에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볼 때가 있었다. 마치 친자 여부를 의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연기해왔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유준이는 정말로 도현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년 전 지은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 외과 전문의 김민우였다. 그는 이미 결혼한 남자였지만 지은과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가정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고 지은에게는 단순한 놀이 상대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던 중 지은이 임신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민우였지만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낙태를 종용했고 지은이 거부하자 연락까지 끊어버렸다. 절망에 빠진 지은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마침 같은 시기에 도현과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도현은 민우와 달리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지은은 교묘하게 도현을 유혹했고 관계를 가진 후 임신 사실을 알렸다. 시기적으로 도현의 아이일 가능성도 있어 보였기 때문에 도현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준이가 자라면서 민우를 닮아가고 있었다. 특히 눈동자 색깔과 코 모양이 확실히 달랐다. 다행히 도현은 의학적 지식이 있어서 신생아의 특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의심할 수도 있었다. 지은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도현이 의심하기 전에 서연을 제거하고 자신이 정식 아내 자리에 올라야 했다. 다음 날 지은은 도현에게 전화했다.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꼭 만나야 해요. 도현은 전날 밤 서연과의 대화 때문에 심란한 상태였다. 서연은 결국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생각해보겠다고만 했다. 저녁에 도현이 지은의 원룸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평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유준이는 이미 잠든 상태였다. 오빠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은 도현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진지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무슨 뜻이야? 서연 언니와 헤어지세요. 그리고 저와 유준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요. 도현은 당황했다. 하필 이런 상황에서 지은이 이런 요구를 하다니. 지은아, 지금은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오빠, 저희는 이미 가족이에요. 유준이도 있고 사랑도 있잖아요. 지은은 도현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도현은 망설였다. 서연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었다. 좀 더 시간을 줘.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지은은 도현의 반응에 실망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오빠가 원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 서연 언니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준이가 오빠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빠가 저희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죠. 도현은 깜짝 놀랐다. 지은이 서연을 직접 만난다면 상황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었다.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오빠가 결정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하게 지낼 건가요? 도현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쪽에서는 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압박하고 다른 쪽에서는 지은이 공개적으로 나서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그 순간 도현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여보, 내일 점심에 시간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다. 도현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내일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현은 두 여자 사이에서의 선택을, 서연은 완벽한 복수를, 그리고 지은은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곧 드러날 유준이의 진짜 정체가 모든 판도를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도현과의 대화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단순히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더 치명적이고 확실한 무기가 필요했다. 새벽 5시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탐정이 제공한 자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은과 유준이의 신상 정보였다. 특히 유준이의 출생신고서와 의료 기록이 핵심이었다. 서연은 유준이의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탐정이 원거리에서 촬영한 사진들이었지만 아기의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다. 도현과 닮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연이 발견한 시간적 모순이었다. 지은의 임신 시기와 도현과의 불륜 시작 시점을 대조해 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탐정의 조사에 따르면 지은은 도현과 관계를 가지기 전에도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서연은 냉정하게 계산했다. 만약 유준이가 정말로 도현의 아이가 아니라면 이것은 지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도현 역시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할 것이다. 오전 9시 서연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대학병원 검사과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진그룹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병원이었고 서연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사람이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친자 확인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모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탐정을 통해 유준이의 머리카락 샘플을 구했고 도현의 DNA 샘플은 그의 칫솔에서 채취했다. 완벽한 증거를 위해서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일단 확인만 하면 되었다.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도현은 병원에서 하루 종일 불안에 시달렸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일 점심에 시간 있어요? 그 평온한 목소리 속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갔다. 지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젯밤 도현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 그녀의 최후 통첩에 도현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도현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야 했다. 서연을 만나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유준이가 도현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만약 친자 검사를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모든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달랬다. 서연이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음 날 오후 2시 서연은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검사과 과장은 서연을 개인 진료실로 안내한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사모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친자 확인서의 결론 부분을 보는 순간 그녀의 예상이 적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친자 관계 확률 0.00%.
명확한 결과였다. 유준이는 도현의 친자가 아니었다. 지은이 그들을 완전히 속였던 것이다. 서연은 잠시 동안 그 결과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은의 치밀한 거짓말에 분노했다. 과장님, 이 결과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99.99% 확실합니다, 사모님. 재검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서연은 친자 확인서를 가방에 넣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지은과 도현 모두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병원을 나서면서 서연은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우선 도현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다. 그가 얼마나 철저히 속았는지, 그리고 지은이 얼마나 치밀한 거짓말쟁이인지를 보여줘야 했다. 그날 저녁 도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친자 확인서가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도현은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와 테이블 위의 서류를 보고 불안해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다. 이게 뭐야? 친자 확인서예요. 도현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다. 친자 확인서라니. 설마 서연이 유준이의 친자 검사를 한 것일까? 유준이와 당신의 친자 관계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결과를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에이, 이게 무슨 소리야? 보시다시피 유준이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읽어봤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친자 관계 확률 0.00%. 완전한 타인이라는 뜻이었다. 이럴 리 없어. 지은이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요? 서연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이 결과가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도현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으며 사랑했던 유준이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니. 그리고 지은이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속였다니. 지은이는 왜 이런 거짓말을? 왜겠어요?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겠죠. 재벌가 사위라는 지위를, 경제적 안정을 원했던 거예요. 서연의 말을 들으며 도현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지은의 행동들, 말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던 것인가? 이제 내 무기야. 서연이 친자 확인서를 다시 가져가며 속삭였다. 도현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서연이 단순히 진실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뜻이었다. 서연아, 나는 정말 몰랐어. 지은이가 나를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다고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도 저를 속였잖아요. 결국 둘 다 거짓말쟁이네요. 도현은 할 말이 없었다. 자신 역시 서연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다만 지은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스러웠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요. 진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죠. 서연의 말에 도현은 전율했다. 만약 이 사실이 공개된다면 지은은 물론이고 자신도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속기까지 한 바보로 낙인 찍힐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상태였다. 친자 확인서라는 완벽한 무기를 손에 넣은 이상
이제는 가차 없는 복수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침실에서 친자 확인서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다. 지은의 거짓말과 도현의 배신, 그리고 자신이 당한 모든 굴욕에 대한 완벽한 복수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돼.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친자 확인서를 본 다음 날 도현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유준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아버지라고 믿으며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허상이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에 출근한 도현은 평소와 달리 집중력이 떨어졌다. 수술 일정을 확인하면서도 자꾸만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자신에게 보였던 모든 애정과 눈물, 그리고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의 떨리는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인가? 오전 11시 도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은을 찾아갔다. 그녀는 3층 내과 병동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환자들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성실해 보였다. 지은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지은은 도현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소보다 훨씬 어둡고 차가운 얼굴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따로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향했다. 그곳은 예전에 그들이 처음 가까워진 장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지은아, 유준이 아빠가 누구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다. 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아빠잖아요. 도현은 가슴 주머니에서 친자 확인서를 꺼냈다. 서연이 어젯밤 복사본을 주며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럼 이건 뭐야? 친자 확인서를 본 지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서연이 이런 검사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에이, 이게 뭐예요? 친자 확인서야. 유준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지. 지은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였다. 오빠, 이건 틀렸을 거예요.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실수? 도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99.99% 확률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데 실수라고. 지은은 할 말이 없었다. 도현의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 진짜 아빠가 누구야?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들킨 이상 일부라도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다. 김민우 선생님. 민우? 도현은 깜짝 놀랐다. 같은 병원의 외과 전문의였다. 민우가 유준이 아빠라고? 네. 하지만 그분은 이미 결혼하셨고 저를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도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이 왜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구나. 이용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 도현이 비웃었다. 다른 남자아이를 내 아들이라고 속이면서 사랑이라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도현은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연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 제발 들어주세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오빠를 사랑해요. 믿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거짓말만 했는데? 도현은 지은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의심스러웠다. 진심인 것이 하나라도 있었을까? 유준이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민우와 상의해야죠. 진짜 아버지니까. 지은은 도현의 차가운 말에 절망했다. 유준이까지 버리겠다는 뜻이었다. 그동안 아버지 역할을 했던 것이 모두 무의미해진 것이다. 오빠, 유준이는 죄가 없어요.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해? 도현의 말은 냉정했다. 감정적으로는 유준이에 대한 애착이 있었지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키웠다. 그날 오후 도현은 김민우를 찾아갔다. 민우는 수술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동료로서 인사를 나눴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민우야, 얘기 좀 하자. 민우는 도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다. 두 사람은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무슨 일이야? 오지은 알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민우의 표정이 변했다. 1년 전 그와 불륜 관계였던 간호사였다.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는 관계를 정리했었다. 왜 갑자기 지은이 얘기를? 그 여자가 낳은 아이. 내 아이잖아. 민우는 깜짝 놀랐다. 지은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들었지만 누가 아버지인지는 관심이 없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뭔 소리야? 나는 그 여자랑 이미 정리했어.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내 아이가 아니야. 도현이 친자 확인서를 보여주자 민우는 당황했다. 자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다. 이런 일이. 지은이가 너한테 내 아이라고 했다고? 그래.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양육비까지 대면서 키웠어. 민우는 상황을 파악했다. 지은이 자신을 거부하자 도현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도현은 완전히 속은 것이다. 미안해, 도현아. 나는 정말 몰랐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우는 잠시 고민했다. 이미 결혼한 상황에서 혼외 자식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솔직히,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현은 민우의 반응을 보며 실망했다. 결국 지은과 유준이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날 밤 도현은 집으로 돌아와 서연과 마주 앉았다.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지은이랑 얘기했어요? 응. 모든 게 사실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거대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서연은 도현의 혼란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자신이 피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보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해 드릴게요. 서연의 말에서 도현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완전한 파괴가 될 것이라는 것도. 서연아, 너무 심하게는. 심하다고요?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저를 배신하고 속인 사람들한테 관대할 이유가 있나요? 도현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자신 역시 서연을 배신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서연의 복수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못했다. 지난 몇 달간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가 부끄러웠다. 한편 지은은 자신의 원룸에서 유준이를 안고 있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이상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될 것 같았다. 도현도 민우도 모두 그녀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유준이었다. 아무리 친자가 아니라고 해도 지난 몇 달 동안 도현이 보인 애정은 진짜였다. 그것을 이용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계획을 세우며 밤을 보냈다. 도현은 절망 속에서, 서연은 복수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지은은 마지막 기회를 노리며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공개할 무대로 윤희 사장의 70세 생일잔치를 선택했다. 세명병원 이사장이자 도현의 아버지인 윤태식의 생일 파티에는 의료계와 재벌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서연에게는 완벽한 복수의 무대였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2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윤희 사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며느리 서연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도현은 아버지 옆에서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며칠 전 지은과의 일이 있은 후 서연의 태도가 묘하게 변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파티가 한창 진행되던 중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보통은 가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버님의 7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 아버님께서는 평생 의료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윤희 사장은 며느리의 말에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다. 집안의 위신을 세워주고 사교계에서도 인정받는 여인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다음 말이 파티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도현은 불안한 예감에 서연을 바라봤다. 제 남편 윤도현이 병원 간호사와 불륜 관계를 맺어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봤다. 윤희 사장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고 도현은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가 제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친자 확인서를 꺼내 들어 보였다. 비록 멀리서는 내용이 보이지 않았지만 공식 서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그 아이와 제 남편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제 남편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왔던 것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제 웅성거림을 넘어서 탄식과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런 충격적인 폭로를 생일 파티에서 듣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도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그만해. 하지만 서연은 남편을 차갑게 바라보며 계속했다. 왜 그만해야 하죠? 진실을 말하는 건데요. 윤희 사장이 급하게 일어났다. 서연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어떤 자리든 상관없어요, 아버님. 저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 간호사 오지은은 제 남편을 속여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불륜을 저지르고 저를 배신했습니다. 하객 중에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오지은이 누구인지 알아보려 했다. 병원 내부 스캔들이 공개적으로 폭로된 것이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증거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친자 확인서뿐만 아니라 불륜의 증거, 그리고 그 여자의 과거 행적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서연은 또 다른 서류들을 꺼내 보였다. 탐정이 조사한 지은의 과거 불륜 관계, 그리고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다. 오지은이라는 여자는 이미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돈을 받아온 전력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그런 여자의 마지막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객들의 시선은 완전히 도현에게 집중되었다. 동정보다는 조롱과 비웃음의 시선이었다. 의사라는 똑똑한 직업을 가진 남자가 이렇게 철저히 속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도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파티장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마지막 말이 그를 붙잡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윤도현과 이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위자료나 합의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저지른 일의 진실만큼은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 말과 함께 서연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파티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뜨려 했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윤희 사장의 70세 생일 파티는 이렇게 참혹한 폭로의 밤이 되어버렸다. 윤희 사장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떨고 있었다.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의 불륜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들이 속아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이었다. 도현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도현은 아버지의 질책을 받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한편 파티장 한쪽에서는 언론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유명 병원 이사장 아들의 불륜과 사기 사건이라니 이보다 좋은 특종은 없었다. 서연은 모든 폭로를 마친 후 차분하게 파티장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마침내 완벽한 복수를 완성한 것이다. 파티장에 남겨진 윤가 사람들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언론은 취재를 위해 몰려들었다. 한때 존경받던 의료계 명문가가 하루아침에 스캔들의 중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도현은 파티장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 지은에게 속았다는 분노보다는 서연의 치밀한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다. 유명 병원 이사장 아들 간호사와 불륜 후 사기당해 재벌가 며느리의 충격적 폭로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지은은 자신의 원룸에서 뉴스를 보며 절망에 빠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병원에서도 해고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될 것이다. 무엇보다 유준이의 미래가 걱정되었다. 하지만 서연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폭로가 있은 지 한 달 후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대로 흘러갔다. 도현은 3명 병원에서 사실상 해고당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에 의한 사직이었지만 실제로는 병원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쫓겨난 것이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그를 바보 의사라고 비웃었고 환자들 역시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지은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다. 병원에서 즉시 해고된 것은 물론이고 간호사 면허까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료계 윤리위원회에서는 의료진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더욱이 그녀의 과거 불륜 이력까지 모두 공개되면서 어떤 병원도 그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었다. 처음에는 불륜과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았지만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들이 보도되었다. 지은의 과거 남성 관계, 도현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 그리고 유준이의 진짜 아버지인 김민우까지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민우 역시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기혼자로서 간호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를 낳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역시 병원에서 불명예 퇴직해야 했다. 아내와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의료계에서의 평판도 완전히 실추되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자신을 배신한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특히 도현이 매일 자책과 후회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달콤한 복수였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성진그룹에서는 그녀의 처신을 높이 평가하며 더욱 큰 권한을 주고 있었다. 피해자이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상황을 수습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산책 중에 서연은 우연히 지은을 목격했다. 유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걷고 있는 지은의 모습은 초라했다. 한때 아름다웠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값싼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같았다. 서연은 지은에게 다가갔다. 지은은 서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서연의 인사에 지은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유모차 때문에 쉽지 않았다. 유준이 잘 크고 있네요. 서연이 유모차 속의 아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유준이는 생후 6개월이 되어 제법 또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확실히 도현과는 닮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지은의 사과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미 모든 복수를 완료한 상태에서 지은의 사과는 의미가 없었다. 후회하세요? 네. 매일 후회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서연은 그 눈물에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지은이 흘리는 눈물보다 자신이 흘렸던 눈물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유준이 때문에 더욱 힘들어요. 지은의 현실은 참혹했다. 간호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일을 찾아야 했지만 언론에 얼굴이 알려진 탓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준이 아버지는 뭐해요? 민우 선생님은 연락도 안 받으세요. 자기 가족 지키기도 바쁘시니까요. 서연은 지은의 대답을 들으며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민우도 도현도 모두 지은을 버렸다. 이제 지은은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다. 그럼 유준이는 누가 키우죠? 제가 키워야죠. 지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 여건까지 나빠져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지은과 유준이를 바라보며 마지막 선언을 했다. 지은 씨,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에게도 접근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준이는 당신이 선택한 결과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요. 서연의 말은 차가웠지만 명확했다. 지은에게는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 대화를 마치고 서연은 다시 산책을 계속했다. 뒤돌아보니 지은이 유모차를 밀며 터덜터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한때 자신을 위협했던 여자가 이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도현과 마지막 이혼 협의를 위해 만났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된 협의에서 도현은 말수가 거의 없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위자료는 받지 않겠다고 했죠? 변호사가 확인하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신 재산 분할은 법정 기준대로 하겠습니다. 도현은 서연을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가 이제는 완전한 타인처럼 느껴졌다. 아니, 타인보다도 더 차가웠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정말 미안해. 도현의 사과에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을 마친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3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지난 1년간의 복수 과정까지.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삶은 내 거야. 그녀의 미소는 복수를 완성한 승리자의 미소였다. 도현과 지은 그리고 모든 배신자들이 치른 대가를 보며 서연은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그녀의 삶에 개입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지은은 좁은 원룸에서 유준이를 재우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된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도현 역시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넣고 있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그의 평판이 완전히 실추된 상태였다.
결국 그는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서연만이 승리자였다. 그녀는 모든 배신자들을 정당하게 처벌했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켜냈다. 무엇보다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평온한 잠에 들었다. 복수의 완성이 가져다준 만족감과 함께 친자 확인서 한 장으로 시작된 복수극이 마침내 완벽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